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초급 3차 시입니다. 저희 3차 시 진행하기 전에 1차 시와 2차 시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차 시 배터리 충전과 오래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홈 화면, 앱스 화면 알아봤습니다. 홈 화면은 화면 하단에 독 고정 메뉴가 있는 게 홈 화면이고 앱스 화면은 검색창 있었습니다. 검색이라고도 하고 파인더 검색이라고도 나올 수 있고 또는 돋보기 모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앱스 화면입니다. 각 부분의 이름 알아봤습니다. 위젯, 독 고정 메뉴, 페이지 표시줄, 최근 실행 앱 버튼과 홈 버튼, 뒤로 가기 버튼 알아봤습니다. 위젯, 날씨, 시계 또는 다이렉트 전화 등이 있는 그 위젯 알아봤고요. 독 고정 메뉴, 홈 화면에 있는 거, 그리고 최근 실행 버튼, 홈 버튼, 취소, 뒤로 가기 버튼 알아봤습니다. 최근 실행 앱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최근에 사용했던 어플들이 이렇게 목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어플들은 우리 휴대폰 화면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내 휴대폰의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두 닫기 해주시면 배터리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알아봤습니다. 2차 시에는 키보드 조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글, 영어, 언어 변경하는 거, 그리고 줄바꿈, 커서를 밑으로 내려주는 줄바꿈, 그리고 음성으로 말을 하면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것, 그리고 커서 이동, 내가 원하는 곳으로 커서를 이동하고자 할 때 이게 터치를 하면은 이게 제대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터치하면은 커서의 밑에 말풍선이 잠깐 나타납니다. 이 말풍선이 있을 때 손으로 터치하시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쉽게 커서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패드에 기역, 키읔, 위첨자로 4 있는 키패드 있습니다. 천지인 키패드인데 이런 키패드는 한 번 터치하면 기역, 두 번 터치하면 키읔, 세 번 터치하면 쌍기역, 그리고 길게 롱 터치하면 4 입력됩니다. 앱 이동 2초 이상 길게 롱 터치하고 원하는 곳으로 드래그하면 앱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먼저 홈 화면에 바로가기를 추가하고 싶으시면은 내가 추가할 페이지를 열어 주십시오. 홈 화면에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 있는데 내가 추가할 페이지를 먼저 열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앱스 화면으로 넘어가서 추가할 앱을 길게 롱 터치하시면 내가 아까 열어놨던 이 페이지에 바로가기가 추가됩니다. 저 수업하다 보면 애플리케이션, 앱, 어플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이 앱, 어플입니다. 모두 다 똑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앱, 어플은 우리 휴대폰에 있는 뭐 카카오톡, 전화, 메시지 그런 각종 어플들을 애플리케이션, 앱, 어플이라고 합니다.
폴더 생성입니다. 기능이 비슷한 어플끼리 모아놓으면 깔끔한 화면을 유지할 수 있고 원하는 앱을 빠르게 찾아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어플을 이곳에 있는 어플을 길게 누른 채 다른 앱 위로 드래그합니다. 그럼 선택한 앱이 추가된 새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폴더 이름을 입력하려면 폴더 이름을 터치 후에 입력해 주세요. 폴더에 앱 추가하기, 폴더에서 앱 추가 더하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런 앱 선택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앱을 체크하시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폴더에 앱이 추가됩니다. 폴더 밖으로 앱 이동하기, 폴더에서 앱 하나를 선택해서 길게 롱터치한 후 밖으로 이동하십시오. 폴더 삭제하기, 폴더를 길게 누른 후 삭제를 선택하십니다. 그럼 폴더가 삭제가 되는데 폴더를 삭제를 해도 폴더에 포함된 앱은 앱스 화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홈 화면에 폴더를 삭제하면은 이 속에 있는 앱들도 같이 홈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내 휴대폰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앱스 화면에 가면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상태 표시줄 아이콘, 새 메시지나 일정, 알람 등의 알림이 있을 때 상태 표시줄에 해당 알림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상태 표시줄에 나타나는 아이콘을 통해서 내 휴대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알림 아이콘을 상태 표시줄에서 화면을 밑으로 예쁘다 하고 내리면 알림 아이콘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상세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상태 표시줄에 이 모양이 나타나면은 알람을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다. 내가 어떤 시간, 몇 시에 어떤 알람을 지정을 해놨다. 그러면은 상태 표시줄에 이 시계 모양 같은 아이콘이 뜹니다. 이 모양은 서비스 신호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고 이런 모양이 떠 있다. 그럼 블루투스가 켜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런 모양의 아이콘이 뜨는 것은 USB로 PC와 스마트폰을 연결했다는 뜻이고 비행기 모양 아이콘이 뜨면은 비행기 모드를 현재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행기 모드가 실행이 되고 있으면은 내 거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인터넷 사용도 안 됩니다. 전자기기는 모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모양의 꺾은 화살표 모양이 있다는 건 부재중 전화가 왔다는 뜻이고 요 와이파이 모양 두 가지가 있는데 휴대폰이나 통신사마다 모양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 모양의 옆에 물결무늬라던가 아니면 스피커 모양의 물결무늬, 진동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대각선으로 그어져 있는 건 현재 내 휴대폰의 소리 상태가 무음입니다. 이 무음 모양이 있다는 거는 상대방이 나에게 전화를 해도
내 휴대폰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물방울 모양같이 생긴 거 GPS로 위치 서비스를 지금 사용 중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혹시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어디 다른 곳에 외출했다거나 그럴 때 나의 모든 위치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핫스팟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이모티콘 모양이 아이콘 모양이 기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핫스팟은 내 휴대폰이 하나의 기지국이 돼서 내 데이터를 다른 휴대폰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살표가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데이터 사용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 서비스 신호 세기에서 이런 모양 동그라미에 그 주차 금지 같은 이런 모양이 있는 거는 전화 통화가 지금 불가능한 곳입니다 라는 뜻이고 NFC 태그 NFC가 두 가지 모양이 나타납니다. 좌측에 있는 거는 결제 모드 교통카드라던가 이렇게 내가 결제할 수 있다는 이 뜻이고 우측에 있다는 거는 NFC 태그의 읽기나 쓰기 또는 P2P 모드가 켜졌다는 뜻입니다.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상단에 상태 표시줄을 아래로 드래그하면 좌측의 모양이 나오고 한 번 더 아래로 내리면 우측의 모양의 빠른 설정 버튼들이 나옵니다. 빠른 설정 버튼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켜거나 끌 수도 있고 상세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원하는 기능의 버튼을 길게 롱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빠른 설정 버튼에서 여기서 소리, 진동, 무음 순차적으로 한 번씩 터치할 때마다 돌아갑니다. 소리, 진동, 무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른 설정 버튼에 스피커 모양을 한 번 터치하시면은 진동, 무음, 소리, 또 소리, 진동, 무음, 소리, 진동, 무음 이렇게 순차적으로 터치할 때마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 아이콘이 어떤 모양인지 위에 상태 표시줄을 보시면 이런 모양이면 진동이고 대각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무음 상태입니다. 이 아이콘 모양으로도 저희가 식별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자동 회전 요 모양의 아이콘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돌리면 화면도 함께 회전합니다. 이건 자동 회전일 때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세로로 요런 아이콘 모양이면은 세로 방향으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버튼만 보고서도 아, 내 휴대폰은 세로로 고정돼 있구나. 또는 스마트폰을 돌릴 때마다 화면도 같이 회전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의 밝기 조절입니다. 빠른 설정 버튼을 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슬라이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조절점을 꾹 누른 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면은 화면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점점 밝아지고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터치해도 화면이 밝기가 조절됩니다.
자, 그리고 화면의 꺼짐 시간. 내 휴대폰을 사용 중인데 화면이 너무 빨리 꺼진다 하면 이 화면의 꺼짐 시간을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설정에서 LG폰인 경우에는 화면, 삼성은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서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태 표시줄의 톱니바퀴 설정 터치하셔서 LG는 화면으로, 삼성은 디스플레이 항목으로 들어가십시오. 자, 디스플레이 항목 화면 들어오시면은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 바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화면을 밑으로 좀 내려가셔야 됩니다. 밑에 있으니까 화면을 살짝 위로 올려서 밑으로 내려와 주시면은 거기에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 휴대폰에서 내가 지금 몇 초에 돼 있는지 몇 분에 돼 있는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조금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시간을 5분이나 10분으로 해놨다. 근데 뭐 1분만 사용을 하고서 휴대폰을 이제 스마트폰 화면을 그만 보고 싶다 할 때는 내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눌러도 화면이 꺼지고 켜지고 저희 1차 시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도 화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무선 데이터 전송 시스템 와이파이 모양이 색깔이 선명한 거는 활성화 그리고 색깔이 약하게 되어 있는 거는 비활성화입니다.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무선 공유기를 사용하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집에서도 무선 공유기 설치하셔서 와이파이 사용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와이파이는 일정 거리 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와이파이 존에서 데이터를 용량에 제한 없이 무료로 접속 가능합니다. 와이파이는 무선 통신망을 이루는 건데 어디 가게나 카페, 뭐 병원,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와이파이 아이디, 패스워드라고 나와 있고 이 아이디 옆에 영어나 숫자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는 와이파이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와이파이의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그 식당이나 카페, 뭐 어디 가게 병원에 가서 와이파이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으면 그 아이디에 거기에 적혀져 있는 영어랑 숫자랑 조합되어 있는 이걸 넣어주시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은 그곳에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설정하기 상태 표시줄을 예쁘다 하고 내리시면 이런 항목들이 보입니다. 거기서 와이파이를 길게 롱 터치 하십시오. 그러면 상세 설정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상세 설정 화면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려면 이걸 꼭 활성화를 하셔야 합니다. 사용 중으로 돼 있어야지 사용 안함으로 돼 있으면 와이파이 밑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사용 중으로 변경하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와이파이에 아무런 뭐 자물쇠가 없다. 이거는 개방형.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와이파이에 자물쇠가 달려 있다. 이거는 비개방형입니다. 이 비개방형 와이파이는 비밀번호를 알아야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자물쇠가 그려진 보안 와이파이일 경우엔 여기 밑에 자동으로 다시 연결해 체크를 하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그리고 연결을 터치하시잖아요. 그럼 다음에 그 장소에 갔을 때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연결됩니다. 우리 집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자동으로 다시 연결해 체크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셨기 때문에 내가 외출했다가 집으로 귀가를 해도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돼서 내가 비밀번호를 입력 안 하고 늘 휴대폰에 그 인터넷 검색이라던가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하고 연결을 하시면은 연결됨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장소를 이동할 경우에 내가 우리 집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와이파이는 자동으로 연결이 끊어집니다. 외출했을 때는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는데 정부에서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많이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2020년 자료인데 2019년에 비해서 55%를 확대 구축을 했고 국민 체감하는 속도는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 현황이 우리 광주에만도 1551개가 있으니까 2020년도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란 주민센터, 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와이파이 서비스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받아 서비스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태 표시줄을 내리셔서 와이파이를 롱 터치하시고 사용 중으로 바꿔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퍼블릭 와이파이 프리를 터치하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이거는 자물쇠가 없으니까 개방형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공 와이파이 이용하기 이 동그란 버튼을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 가능합니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퍼블릭 와이파이 프리를 선택하시고 요거 공공 와이파이 이용하기를 터치 한번 해주십시오. 보안 설정이 없는 무선 랜은 금융거래나 은행거래,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라던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서비스 등 민감한 서비스는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휴대폰을 다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늘 가정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 와이파이에 개방형이 불안하다 하시면 보안 서비스 있습니다. 퍼블릭 와이파이 시큐어인데 무선 인터넷으로 통신하는데 데이터를 암호화시켜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와이파이 롱 터치 후 사용 중으로 변경하시고 와이파이 네트워크 목록에서 자물쇠가 그려진 퍼블릭 와이파이 시큐어를 선택하시면 거기에
단계가 살짝 복잡합니다. EAP 방식은 PEAP를 선택하시고 2단계 인증에서 MSCHAPVE를 선택하시고 인증서는 설정 안함하시고 연결하시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아이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와이파이입니다. 그런데 공공 와이파이 보안 서비스는 이용 시간이 1시간으로 1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끊깁니다. 그런데 다시 접속해 주시면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공공 와이파이 보안 서비스, 자물쇠 그려진 퍼블릭 와이파이 시큐어 선택하신 후 EAP 방식 선택하시고 2단계 인증 선택하시고 CA 인증서는 설정 안함으로 선택하시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와이파이라고 입력하시면 보안 서비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화면 캡처해가지고 혹시 공공장소에서 그 상태 표시줄 내려서 와이파이 버튼 롱 터치 후에 한번 그 네트워크 목록에 이렇게 공공 와이파이 보안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출돼서는 안 되는 인증이 필요한 결제 서비스, 은행 거래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개인정보는 늘 소중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라우터와 공유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대폰 사용할 때 굳이 몰라도 되는 거지만 그래도 어떤 거다라는 것만 한번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라우터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이고 공유기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서 무선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데스크탑 PC, 우리 컴퓨터에서는 유선, 무선, 유무선 이렇게 공용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NFC, 블루투스는 휴대폰, 노트북, 이어폰, 헤드폰 등 휴대기기를 서로 연결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근거리 무선 기술 표준입니다. 예를 들자면 스마트워치나 무선 이어폰, 택배 기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귀에다 꽂고 또는 또 저희 회원님들도 이어폰 귀에다 꽂으시고 휴대폰하고는 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도와주는 게 블루투스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공동 현관문 출입할 때도 블루투스 기능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NFC, 10cm 이내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로 데이터 읽기, 쓰기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결제도 됩니다. NFC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걸 보기 좋게 스티커 모양으로 겉에다가 이런 걸 붙여가지고 조금 더 보기 좋아라고 이렇게 스티커 모양으로 나온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NFC 기본 모양 이대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NFC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내가 어떤 기능들을 추가하고 싶다. 이 NFC에다가는 나의 전화번호를 넣고 싶다. 또는 이 NFC에다가는 뭐 내비게이션을 실행할 수 있게 어떤 기능들을 쓰기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휴대폰에
읽기 기능으로 내 휴대폰을 이 NFC에다가 스티커에다 갖다 대면은 그 기능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된다거나 읽을 수 있다거나 이런 걸 NFC 스티커라고 합니다. 핫스팟, 테더링, 핫스팟 모양은 휴대폰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분쟁 구역이나 유흥업소를 가리키는 용어였는데 요즘은 와이파이 통신을 통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선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를 중계하는 무선 랜 기지국입니다. 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핫스팟으로 이 핫스팟을 생성해서 여러 대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때 내 거 데이터가 그만큼 소진되는 겁니다. 대역폭에 한계가 있어서 동시 접속할 수 있는 기기의 수를 5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더링, 휴대폰을 모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노트북과 같은 IT 기기를 휴대폰에 연결하여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핫스팟과 테더링, 어떤 휴대폰에 보면은 핫스팟 테더링이 같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휴대폰은 따로따로 나온 것도 있는데 핫스팟은 내 휴대폰이 기지국이 돼서 여러 대, 5대까지 내 데이터를 나눠줄 수 있다는 거고 테더링은 1대1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 대로 나눠줄 수가 있는 게 핫스팟이고 내 거의 데이터를 1대1로 딱 한 대만 요렇게 한 대에만 내 거 데이터를 주겠다. 연결해서 사용하겠다. 그렇게 구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핫스팟, 테더링 거의 기능은 비슷합니다. GPS, 위성 항법 장치, 유심, SD 메모리 카드. GPS는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 항법 시스템입니다. 항공기나 선박,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장치에 주로 쓰이고 있고 세계 어느 곳에든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원래 GPS는 미국 국방부에서 폭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용으로 개발된 시스템인데 지금 우리 일반인에게 이렇게 좋은 기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군사용으로 개발된 많은 것들 중에서 일반인에게 쓰이는 인터넷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고요. 이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심, 휴대폰 속 개인정보 보관소, 주소록을 저장한다거나 교통카드, 신용카드 등의 부가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 휴대폰의 작은 유심에 가요. 일종의 모바일 신분증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D 메모리 카드는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전화에 내 용량이 적을 때 추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 SD 메모리 카드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제가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약간 지루할 수도 있고 휴대폰 사용하면서 굳이 몰라도 되는 기능들인데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폴더 생성과 관리, 추가, 폴더 이동, 폴더 삭제, 그리고 상태 표시줄에 대한 다양한 버튼들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비행기 모양이 있으면은 내 것이 지금 비행기 모드가 돼 있구나.
그래서 전화나 문자, 메시지, 전자기기 사용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상태 표시줄에 나타내주는 버튼들을 보고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와 공공 와이파이, 그리고 이 와이파이나 공공 와이파이 사용하실 때는 늘 개인정보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